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론에 대해서 당장 반응이 나왔죠. 나까지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사면 반대론자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낙연 대표는 사면을 주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사면 반대론을 주장해. 그럼 당이 어떻게 되겠어? 일단 극렬히 갈리겠지. 그러니까 댓글이 그렇게 달리더라고. 악의적인 댓글이죠. 너도 소신 있게 밝히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한 사람은 대권 주자인데 한 사람은 반대, 한 사람은 찬성 그러면 청와대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면 반대를 원자니까 사면 반대를 외치고 싶은데 사면 반대를 공개적으로 외치면 당이 분열되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지는 그런 입장이 될 거라고 보고 청와대는 사면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입장 안 나올 겁니다. 아니,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잖아요. 아직 법적 판결들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특히나 국민통합이라는 이렇게 말을 내세웠지만 사실 당이 지금 쪼개지게 생겼는데 국민통합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 둘로 쪼개져 가지고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네 누구는 세작이니 누구는 뭐 진실하니 서로 비난하고 의심하고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통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냐고. 예. 이재명 지사는 선청산 후통합이 지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청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처절한 반성 또는 그 죄값을 받는 거. 근데 확실히 오늘 그 이재호 등의 반응을 보니까 얘들은 용서해주면 안 되겠더라. 뭐라 그랬냐면은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뭘 반성하냐는 거야. 그러면서 사면은 찬성한대. 이런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복하느라고 감옥을 보낸 사람이 반성을 해야지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뭘 반성하냐. 아 사면받기 싫구나. 고마운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된다니까 이 세력은 안 돼. 근데 여기서 이재호가 MB계 좌장으로 불리우는 이재호가 잡아간 사람이 반성해야지 이명박근혜가 무슨 반성을 해라고 얘기했을 때 브라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사면 원치 않는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잡아간 사람은 윤석열 아니에요? 윤석열이 반성해야지 왜 우리가 반성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네. 네, 그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박영수와 윤석열 두 사람이 그렇죠. 반성하면 되는구나. 윤석열 반성하세요 이렇게 한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이 사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또 화가 나는 게 이게 지금 반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억울하다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었습니다. 그 판결문 지금 580페이지 정도 되는 거 보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 지금 이슈를 끌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정작 억울해서 들어간 사람은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사한테 그런 빈정상거림까지 받았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사면을 위해서 반성을 하면 사면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이렇게 이슈가 끌어들여 나가는 것 자체가.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반성해야지 잡혀가서 감옥 간 사람이 뭘 반성을 합니까? 아주 개또라이들. 내가 봤을 때 이거 민주 세력이 계속되는 동안 사면 절대 안 돼. 사면 주장하는 사람 자체 다 버린다. 이게 아유. 언어논리 빵점이야. 이명박이 죄 있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게 10월 29일인가 그래요. 네네. 근데 이명박한테는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아. 사자방 중에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그렇죠. 해외 그 다섯 자원 얘기만 때문에 해도 지금 감옥 사실 간 부분이고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잡아간 사람이 반성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낙연 대표가 주호영한테 약점을 잡히는 상황이에요. 말 꺼냈으니까 사면해줘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주호영 입장은 지역구가 대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박근혜, 이명박 등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거든. 근데 저쪽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면론을 꺼내는 바람에 이제 이낙연 대표는 사면을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이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라면 사퇴합니다.
아 진짜로요. 이낙연 왜냐하면 대표가 맞아요. 네. 수습하려면 정말 자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맞아, 그건 해야 돼. 사퇴를 한다 안 한다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최소한 직접 사과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야당이 미쳐 날뛰는 것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대변인만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뭐 실수였다, 뭐 이렇게 뭐 봉합을 하겠다, 한 발 물러선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낙연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직접적으로 사면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사면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간 좀 어중쩡한 문장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게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이낙연이 사면론자가 돼버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겠지만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를 동부구치소에서 집어넣은 게 추미애라서 추미애 장관이 사과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사안이 이렇게 커져버렸으면 당대표로서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사과의 어떤 그 의미로서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거나 경선에서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낼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근데 이분이 너무 위험한 이유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서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을 하다는 건데 소신이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박과 MB의 사면 신념 변함 없다. 이건 끝까지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다. 이 상고심 제3고심에 1월 14일 날 판결 선고 때까지 기다렸다. 난 또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양승님 얘기한 대로요. 이 공격 포인트 피해야 되거든요. 쟤네들이 물고 늘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로 사과를 하고 난 그냥 식물 대표야 라고 자처를 해버리든 아니면 나가버리든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양쪽 모두 다 아니고 지금 자기는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오늘인가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권 대권 분리해서 3월에 그만두셔야 되는데 임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임기 언제 끝날지 내 생각이 중요하죠. 이래버렸어요. 와우. 이런 장난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관위원장에 김진표를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충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고문에 김옥두라는 사람이 네네. 딱 앉았더라고요. 그 동교동계가 안철수 따라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네. 물론 그게 화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화합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들을 단죄하고 그런 사람들의 선례를 안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역사의 진전이라고 보는데 그게 다 막 동교동계 막 화합해야 되고 심지어 친박까지도 화합해야 되고 이명박도 화합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성하지 않는 역사를 계속 되풀이시키는 가장 적폐 중에 적폐인데 저는 이번 일로 저는 민주당 당대표 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볼 정도예요. 왜냐하면 7개월짜리 당대표 때문에 당은 당규를 바꿨어. 대선 나가는 걸 해주기 위해서. 그랬으면요. 왜 그런 이유가 있겠어요. 어쨌건 간에 어떤 대선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낙연 대표 당대표 나가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대선 주자로 크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자기 선거운동을 사명 같은 걸 꺼내와서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예. 이거를 국민과 어떤 교감도 없이 그렇게 꺼낼 수 있다는 마인드 보고 이분은 지금 민주당 당대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제 상황이 일단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건 지금 이제 책이 잡혀가지고 저쪽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 책임지시오. 사면해 주시오. 전략 중에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은 전 처음 봐요. 왜? 저쪽을 사면해 준다고 해서 그쪽 표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 네. 집토끼들만 난리 나는 거야. 민주당 엄청 욕먹고 이낙연은 민주당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를 인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견고하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인생의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낙연 대표한테 진 빚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퇴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동교동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낙검수 이후 키즈들한테는 동교동계는 역사책에나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여 왔대.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 당원들한테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마음대로 끌어오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당무위원회에 앉히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시대라는 게 있어요. 평화의 시대에서는 통합을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결의 시대에서는 정의를 논해야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평화를 논하면 뒤통수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낸 다음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 다 물거품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라도 올랐다면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우리 대선 주자 지지율 떨어지고 다 엉망진창된데 책임지세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